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과 면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포들에게 어려울 때 국가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G7 정상들이 핵 군축에 관한 G7 정상 히로시마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정상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자제를 촉구한 데 이어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도록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G7 정상들은 국제 질서 수호를 강조하면서 러시아 견제에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성사될 경우 러시아에 대한 대응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내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방사능 정화 설비 등 시설 전반을 살펴볼 예정인데 민간 전문가는 일본 측이 안전상 이유로 거부해 시찰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이성만 의원이 13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은 돈봉투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숨지게 한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간호협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키며 사실상 낙선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지만 남부지방에선 30도를 오르내리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내일은 황사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저녁 히로시마에 있는 호텔에서 원폭 피해자들과 그 후손 20여 명을 만나 슬픔과 고통을 겪는 현장에 고국이 함께하지 못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국민을 판단하고 국적의 기준을 세울 때 속인주의로 판단한다면서 오랜만에 고국애와 얼마나 변하고 발전했는지 보시길 바란다며 원폭 피해 동포들을 직접 초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내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공원 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할 예정이라며 양국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위한 당일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 영국 등과 별도의 양자회담 일정을 진행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G7을 계기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각각 별도로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 회의에 참석해 식량과 안보, 기후, 에너지 개발 등 글로벌 의제를 주제로 발언하고 의장국이 제시한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등을 주제로 자유 토론에도 나섭니다. 한일 두 나라 정상이 내일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공동으로 참배합니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의 상당수가 강제징용에 끌려갔던 사람들인 만큼 과거사 문제에서도 진전된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은 1945년 8월 6일. 그로부터 사흘 뒤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한 한국인 희생자는 전체 사망자의 20%가 넘는 5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할 예정입니다. 과거 히로시마 원폭으로 희생된 한국인을 위로하고 한일 양국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자는 다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히로시마 위령비에 참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직 일본 총리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당사자인 오부치 총리가 1999년 참배한 게 유일합니다.
사죄를 받는 것보다는 네. 참배해 주는 것만도 사죄를 받는 의향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특히 원폭 피해 한국인 3명 중 1명은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이어서 강제징용에 가슴 아프다고 언급했던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서 한 발 더 진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가 쌓이고 하면 앞으로 제한리 학살 현장 같은 데도 같이 참배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역사 갈등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니까.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는 히로시마 시의 반대로 1970년 평화기념공원 밖에 세워졌다가 우여곡절 끝에 1999년 공원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기념공원 전시장에는 한때 한국인 강제동원과 원폭 피해에 대한 내용도 전시됐지만 아베 정권 때 역사 수정주의가 득세하면서 대폭 축소했고 한국인 위령비 주변에 심은 무궁화 나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과 관련한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북한 핵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도록 포기해야 한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주요 7개국 정상들은 핵 군축에 관한 G7 정상 히로시마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핵 군축에 초점을 맞춘 별도 성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자제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자제를 촉구한 것은 북한이 조만간 정찰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상들은 또 북한의 핵무기와 핵 계획 등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도록 포기해야 한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지금의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면서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있는 한 대북 제재는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북한 외에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핵 위협을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위협과 군비 관리 체계 훼손, 벨라루스 핵무기 배치 표명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지난 2월 참여 중단을 선언한 핵군축 조약,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의 핵전력 증강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핵전력 정보를 공표하지 않는 핵보유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장 바랐지만 미국이 지원을 주저했던 F-16 전투기에 대해 G7에 참석 중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종사 훈련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토 회원국들도 지원 행렬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투기를 누가 몇 대나 지원할지 구체적인 방안도 곧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이스쿠시마 신사가 있는 미야지마에서 업무 만찬을 한 G7 정상들.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7 정상들에게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한 F-16 전투기 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16은 우크라이나가 가장 원하는 무기지만 비용과 효율성 문제 등을 들어 미국이 마지막까지 지원을 주저해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조종훈련은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훈련이 이어지는 몇 달 동안 구체적인 F-16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나토의 주축인 미국이 훈련 지원을 공식화하면서 다른 회원국들도 속속 합류할 전망입니다. 덴마크가 F-16 전투기 조종훈련 지원 의사를 밝혔고 수넥 영국 총리도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비행 전투 역량을 갖추도록 미국, 네덜란드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Там будуть прийматися дуже важливі речі, тому саме присутність, фізична присутність нашого президента є абсолютно важливою річчю для того, щоб відстоювати саме наші інтереси.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을 밝힌 직후 미국 정부는 러시아 기업 등에 대한 전방위 제재안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상무부와 재무부, 국무부가 400개가 넘는 개인과 기업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새로 내놓은 겁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추가 제재가 G7 정상회의 약속에 대한 이행이자 러시아가 벌이는 잔악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히로시마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를 의식한 듯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을 초청해 황제 의전을 베풀었습니다. G7을 배타적 파벌이라고 욕하면서도 거울처럼 똑같이 세력을 결집하는 총력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앙아시아 스탄 5개국 정상을 실크로드의 출발점 시안으로 초청했습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맞서 황제 의전을 베풀며 5조 원에 달하는 통큰 선물도 약속했습니다. 中方将向中亚国家提供总额260亿元人民币的融资支持和无偿援助。 스탄 5국은 타이완 통일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지지한다고 입을 모으며 화답했습니다. 支持中方在台湾、涉疆、涉港等核心利益问题上的立场坚定不移。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회의 성과를 묻는 신화사 기자의 질문에 장장 2,500자에 달하는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시 주석의 기조연설과 맞먹는 분량입니다. 任何人都无权在中亚制造不和对立，更不应该从中谋取政治私利。 중국 관영 매체들은 자국을 견제하는 G7 정상회의를 후쿠시마 오염수에 비유하며 깎아내렸습니다. 중국 시안이 개방과 평등에 다자주의 맑은 물줄기를 주입한 반면 히로시마에선 대결을 유발하는 지정학적 폐수를 방출했다는 겁니다. G7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전면 철수를 요구하며 추가 제재안을 발표하자 러시아 총리의 방중 소식 발표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 중국 평화중재특사의 EU 본부 방문 계획을 추가로 전하며 서방 세계의 균열을 파고들었습니다. 중국은 G7이 자국을 적대시하는 배타적 파벌을 이뤘다고 욕하면서도 거울처럼 똑같지만 정반대인 또 다른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우리 정부 시찰단이 모레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확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찰단은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 등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실질적인 시찰 일정은 22일부터 나흘간 이루어지고 일본 측 관계자들과의 기술회의 등을 제외한 후쿠시마 원전 방문은 23일과 24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일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문을 앞두고 여야가 대국민 여론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오염수의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주장한 해외 방사선 전문가를 불러서 간담회를 열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일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이 방사선 분야 전문가인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국회로 초청했습니다. 최근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리터가 있다면 바로 마시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에 괴담에는 과학이 특효약이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취지니까. 앨리슨 교수는 일본이 정화 처리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위험한 방사선은 제거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They will be the same for Fukushima fisheries as they are here and same elsewhere in the world when it washes around.
국민의힘도 정화 처리된 방류수는 위험도가 크지 않고 후쿠시마 수산물도 수입하지 않는데 야당이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산물 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검사를 해서 지금까지 오염된 것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 투기는 최악의 방사능 투기 테러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식수로 마셔도 안전하다면 왜 바다에 갖다 버리겠느냐며 국민의힘이 일본 자민당도 아닌데 앨리슨 교수 주장에 왜 동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처럼 일본의 눈치만 살피면서 검증 신용만 하다가 우리 또한 오염수 테러, 방사능 테러의 공범이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또 정부의 오염수 시찰단이 자칫 면죄부 도장만 찍어줄 것 같다면서 오염수 시료 채취는 시찰단 역할이 아니라고 한 한덕수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대신 일본 정부 이익을 대변하는 국무총리도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됩니다. 민주당은 주말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집회 장외 투쟁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일과 다음 주 본격화할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은 일본 오염수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염수 투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여당이 대책을 마련하라며 환경단체들이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제 서울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오염수 문제를 대응하겠다며 TF를 구성했지만 오히려 오염수를 마실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를 통해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다면 철저하게 검증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자금 세탁 시도 의혹까지 제기하며 코인 게이트라고 강공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을 거론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는데 김 의원 논란을 보는 당내 상황 복잡합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논란을 들여다보는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를 찾았습니다. 김 의원이 거액을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게임 업체입니다. 김 의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줬는지, 업체 측이 게임으로 돈을 버는 이른바 P2E 합법화를 위한 입법 로비를 했는지 등을 추궁했는데 위메이드 측은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를 발견한 건 22년 1월에 이제 40만 개가 발견이 되는데 움직이기 전이니까.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회에 보고되는 정보만 알 수 있는 거지. 당 차원에서도 김 의원 논란을 민주당 코인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 강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세탁을 시도했다는 새로운 의혹으로 전선을 넓히면서 김 의원 거취와 민주당의 윤리특위 징계 협조를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죠. 통상적인 투자일까 아니면 자금 세탁의 의심이 있는 것 아닐까. 민주당은 여당 소속인 조명희 의원 이해충돌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가족회사가 정부 용역을 따내고 다른 의원에게 부탁해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며 역공에 나선 겁니다. 직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게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점은 예외가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명희 의원 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내 혼란도 여전합니다. 일부 친 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김 의원을 두둔하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 재판이 막 이루어졌거든요. 제대로 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탈당이 이루어지고.
김 의원에게 자숙과 수사 협조를 조언하면서 당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탈당 그리고 여야의 윤리특위 징계 요구 이후로도 새로운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여당의 파상 공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주가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엔 라더견 대표 일당의 투자 수수료 창구로 의심되는 갤러리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부당 이익 2,600억대 가운데 1,300억 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보고 이들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찾고 있습니다. 윤성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갤러리입니다. 라더견 대표 일당의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 투자자들의 투자 수수료가 그림 구입 비용 명목으로 해당 갤러리에 흘러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억 대에 달하는 고가의 그림을 사들여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라 대표 일당에게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뒤 고가의 차량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된 라 대표 등이 시세 조종으로 벌어들인 2,640억 원대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습니다. 라 대표와 관련 법인 12곳이 부동산 60여 건을 소유하고 있고 일부는 가상화폐 형태로 숨겨져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라 대표 일당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찾아 최대한 환수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주식을 서로 사고 팔아 주가를 띄우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최소 2,64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거두고 1,320억 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4월부터 폭락이 발생한 지난달 24일까지 1,200여 차례에 걸쳐 474억 원 규모의 통정매매가 이뤄졌다는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통정매매를 통한 불법 수익금 규모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과거 거래 내역을 살피면서 해외에 숨겨놓은 범죄 수익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라 대표 일당의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면 피해자들에게 일부 돌아갈 수 있지만 피해자 특정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합동수사팀은 피해를 주장하는 일부 고액 투자자들도 주가 상승과 폭락 과정에 관여한 공범은 아닌지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이성만 의원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돈봉투 공여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도 다음 주에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지난달 12일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 수사에 나선 지 5주 만에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성만 의원이 검찰 조사 13시간 만에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응했고요. 제가 결백함을 주장을 했고 저는 돈봉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나오는 자신의 발언 또한 검찰이 실제 의미와 다르게 해석해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녹취록을 일방향적으로 해석을 해서 무리한 수사하는 것, 이것은 저 개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도 우리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던 하나의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지역 본부장들에게 전달할 1,000만 원을 마련하고 900만 원을 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품 조달 경위와 전달 경로, 대상자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윤관석 의원 소환 일정도 막바지 조율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로 전망되는데 이후에는 검찰이 돈봉투 수수자로 특정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노 의원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선 의원으로 20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어떠한 죄목으로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오랜 정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의원도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은 해당 사업가와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며 검찰의 악의적인 왜곡을 법정에서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내부에서 불거진 잇따른 설화를 털어낸 김기현 대표는 민생 행보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가상자산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이 흔들리는 사이 전국을 주도할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요즘 민생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이 간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돌봄 청년들을 만난 데 이어 최근 심각해진 청소년 마약 중독 문제를 다루는 현장 간담회에도 출동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의 성인으로서의 책임,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잇따라 당정 협의회를 열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 역량을 드러내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밀리고 또 밀린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경영진을 압박해 40조 원대 자구책을 끌어낸 게 대표적입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2달여 만에 김기현 대표가 취임 때부터 강조해온 민생 행보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 징계로 당내 기강을 잡으며 잇따른 설화 논란을 매듭 지은 만큼 중도층 민심을 공략해 외연을 넓히고 본격적으로 총선 채비에 돌입하려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크게 빛을 보지는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논란까지 민주당이 맞닥뜨린 연이은 악재에 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조국 전 장관, 이재명 대표로 대변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양당 지지세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국민의힘은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 상승세도 여당 지지로 반영되지는 않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당 장악력을 높여야 하는 김기현 대표 입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묵직한 민생 행보로 여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당 지지율도 끌어올려야 하는 게 김 대표의 다음 과제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 딸, 이른바 개딸들이 거액 가상화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말릴 수는 없겠지만 김 의원을 비판하는 인사들을 향해 또다시 좌표 찍기와 비난 공세를 이어가면서 당내 갈등을 더 격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남국 의원 거액 가상화폐 논란, 특히 상임위중 코인 거래 사실을 두고 국민 비판 여론이 거세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은 김남국 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출당을 원치 않는다거나 김 의원을 비판한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를 징계하라는 당내 청원이 올라 많은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한 청년 정치인들은 원외 팔적으로까지 낙인 찍혔습니다. 만약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강성 지지층의 공격 대상엔 초선 오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패한 뒤 조국 사퇴 관련 당내 첫 반성문을 내놓은 초선 5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선거에 졌다고 당원 탓하고 조국 탓하고 청와대 탓하고 그러면 다음에 금패치 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쓴소리엔 어김없이 좌표 찍기와 비난 문자 공세가 날아들었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 땐 총선 낙선자 명단까지 유포돼 비명계를 중심으로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색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해서는 안 되죠. 나치 시대에 그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고 십자가 밟기를 강요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당 갈등 수습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이 대표는 수차례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안에 동지에 대한 그 증오심 이런 걸 최소화해야죠. 총구는 밖으로 행하자. 하지만 여전히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먼저 강성 지지층과 결별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개딸들 그다음에 강성당원들에 대해서 좀 결별을 정확하게 해주라. 딱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면서 제명인의 마을 2장 자리 30초 남았습니다. 내놓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빙 승부가 펼쳐질 수도권 선거에선 강성 지지층, 개딸 세력 없인 승리가 어렵다는 현실론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당내 악재로 인한 계파 갈등이 이들로 인해 확대 재생산되고 중도층 지지율에도 부정적으로 반영되면서 이 대표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삼겹살이나 짜장면처럼 사람들이 자주 찾는 음식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비용 인상이 반영되는 하반기에도 이 흐름은 바뀌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8개 주요 외식 품목 가격은 모두 1년 전보다 비싸졌습니다. 4월 기준 200g 1인분에 17,261원이던 삼겹살은 19,236원, 한 그릇에 14,500원이던 삼계탕 가격은 16,346원으로 올랐습니다. 6,000원대 초반이던 짜장면 값은 7,000원에 육박하고 김밥 한 줄은 3,000원을 넘었습니다. 주요 8개 외식 품목 가운데 만원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품목은 칼국수와 김밥, 김치찌개 백반, 짜장면 4개 품목뿐입니다. 예전에는 둘이서 가서 먹으면 한 2만 원이나 3만 원 내도 가능했는데 삼겹살 간단하게 먹으러 들어가도 막 4, 5만 원? 그리고 소주값 한 병도 단가가 너무 높아버리니까 예전보다는 횟수도 좀 줄게 되고 예전처럼 그냥 한번 먹으러 가자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외식 물가는 소비자 물가보다 상승폭이 큽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랐는데 외식 물가는 7.6% 상승해 상승률 차이가 3.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1992년 5월 이후 가장 큰 격차입니다.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원재료 가격 급등에 전기나 가스요금 인상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기요금이 오르고 또 가스요금도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비용 인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외식 가격을 올리기 위한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외식 물가 지수는 2020년 12월부터 매달 한 번도 예외 없이 올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삼성전자같이 나이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국민주도 있지만 세대마다 선호하는 종목도 따로 있습니다. 200만 명 넘는 투자자를 분석했더니 종목별로 세대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주식을 해본 경험이 있는 시민에게 어떤 종목을 왜 투자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삼성전자를 비중을 많이 뒀긴 했는데 요즘에는 변동성이 워낙에 적어서 그쪽은 몸담고 있는 산업 분야나 아니면 좀 이슈되고 있는 것들 보고 있어요. 그때 제가 잘 몰라서 여의도에 있는 증권 회사에 갔더니 몇 개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또 STX도 선박 회사인데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각각인 투자 종목, 세대별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270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보유 종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20, 30대 종목을 보면 다른 세대와 달리 유독 대한항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10위 안에 들지 못했던 대한항공이 20대에서는 4위, 30대는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었고 아무래도 좀 본인들도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런 것들이 주식 매매하는 데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트렌드와 자신의 관심사를 투자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20, 30대와 달리 장기전을 선호하는 60대는 2차 전지에 몰렸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이 투자한 상위 10위권 안에 2차 전지 종목이 4개나 들어간 겁니다. 60대들은 좀 장기 투자하는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눈앞에 이런 것보다는 한 2, 3년 정도 보통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으니까. 이런 세대차를 뛰어넘는 부동의 1위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이 밖에 카카오와 네이버도 대다수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는 국민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할 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유족들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함께 살던 여성을 그리고 12월에는 택시기사를 연이어 살해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집으로 데려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겼고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앞서 같이 살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하고 피해자 카드로 8천여만 원을 탕진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생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끔찍한 범행으로 신상이 공개된 이기영에게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보복살인 등 9개 혐의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동거녀 살해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기영이 범행을 자백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기영이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았다면서 인면수심이란 표현까지 써서 질타했습니다.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면서 이기영의 경우 사형이 명백히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때까지 반성문 한 장조차 내지 않은 이기영은 선고 뒤 무덤덤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에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연쇄살인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간 세상에서 생활할 수 없는 그 너무 많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제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5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지난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대마를 제외한 마약 투약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에 이어 사흘 전 유 씨를 두 번째로 불러 21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유 씨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의 지인이 직접적으로 살인을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어제 이은혜의 지인 A씨에 대해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이은혜 등에게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지배되는 것을 알고도 A씨는 먼저 다이빙을 하는 등 안전하다는 확신을 줘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 변호인은 살인을 방조할 의도가 없었고 119 구급대가 현장에 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구호 조치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혜 등이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자신들도 사기 피해자라며 라더견 대표를 비롯한 일당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라 대표 등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주가 조작 세력에게 돈을 맡겼던 투자자 60여 명이 라더견 대표 등을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저평가된 우량주에 장기 투자한다는 말을 믿고 자금을 넣었을 뿐이라며 주가 조작 계획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번 사태로 거액을 잃은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고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 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통정거래 매매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하지만 이들을 마냥 순수한 피해자로만 여기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주가 조작 일당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 투자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받고 직원들을 투자자 거주지 근처로 보내 주문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졌는데도 거액을 믿고 맡겼다면 불법이라는 걸 짐작조차 못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뭐 통정매매나 기타 불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데 앵커가 탁 돌아서면서 야 저게 진짜면 어떡하지? 설마 그럴까? 뭐 그래도 하는 수 없지. 라는 설마 그럴까? 그래도 하는 수 없지 정도만 되면 고의가 있는 거예요. 특히 가수 임창정 씨와 같이 라 대표 등의 방송 채널에 출연하고 이들이 소유한 해외 골프장에 투자하는 등 일당과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의심되거나 근데 저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갈 맞아요, 맞아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장모위원처럼 불법성을 알고도 투자자 유치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면 공범으로 처벌될 개연성도 커집니다. 대표님 있는데 가서 이 거래를 해요. 그냥 자기들이 가서 하면 불법일 수도 있으니까. 다만 주가 조작 일당이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을 모은 만큼 투자자마다 어떻게 투자에 나섰는지와 불법성을 얼마나 인지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투자금이 최소 수억 원에 이르는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을 위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거액을 넣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입건할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공범인지는 검찰 수사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마른 나무를 닥치는 대로 갉아먹어 목조주택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마른 나무 흰개미과 외래 흰개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발견됐는데 이미 군집을 이룬 지 수년이 지난 뒤로 보여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서울 논현동에서 발견된 날개 달린 흰개미입니다. 노르스름한 몸통에 크기는 3에서 7mm 정도로 더듬이가 머리보다 훨씬 깁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개미 사진이 올라왔는데 국내에서는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는 마른 나무 흰개미과 흰개미로 추정된다는 댓글이 달리면서 환경부 조사로 이어졌고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발견된 흰개미는 마른 나무 흰개미과 크립토털미스 속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발견된 외래종입니다. 흰개미는 보통 목재를 갉아먹어서 주택이나 문화재 등에 큰 피해를 주는데 특히 마른 나무 흰개미과는 수분이 없는 마른 목재까지 가리지 않고 갉아먹어서 이 개미가 서식하는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큰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나무를 안에서부터 파먹기 때문에 문제를 알아차렸을 땐 이미 골 쪽까지 상당히 파먹은 뒤일 때가 많아서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골치 아픈 곤충, 목조주택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발견된 개미는 날개가 달려 있었는데 짝짓기 비행을 했다는 뜻으로 흰개미는 군집을 이룬 뒤 5년에서 10년이 지나 안정된 후에야 짝짓기에 나서는 만큼 서식지가 이미 안정화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다만 아직은 지나치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개미가 추위에 약해서 국내 번식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추위에 잘 견디지 못해서 우리나라의 생태 환경에서는 서식이 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외래 흰개미류는 주택 내부에 있는 문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개미가 외부에서 유입된 흔적은 없고 신고자의 거주지 주변이나 이웃 등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신고 지점에 대한 긴급 방제 조치를 완료하고 외래 흰 개미류를 발견하는 즉시 국립생태원 외래생물 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부산 강서구 지사동 레미콘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한 명이 지상 3m 높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들것에 고정한 채 크레인으로 구조된 34살 김모 씨는 허리를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김 씨가 작업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를 중심으로 안개가 심합니다. 일부 지역은 1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드니까 차간 간격 넉넉히 두고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낮 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 대전이 29도, 대구가 28도까지 오르겠고 자외선과 오존도 강해서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중부와 영남은 돌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8.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부산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새벽 한때 경기와 영서지방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말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